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무언가를 디자인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디자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내는 눈인데, 요즘은 특히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항상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기존에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해보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안녕하세요. 이 맛에 산다 오브제토입니다.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키보드입니다. 전에 키보드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렌드를 보는 눈을 유지하기 위해 유튜브나 각종 SNS를 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이 바로 키보드였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바 있지만 저는 키보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세상 인싸 친구들은 알록달록 예쁜 키보드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로부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텐키리스의 예쁜 키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숙하고 쫀득한 키감에 굉장히 황홀했으나 오랜 세월 제 몸에 배어있는 텐키의 존재감을 지울 순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제 몸은 풀배열 키보드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허공에 대고 수치값을 입력하는 제 모습이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풀배열로 돌아가고자 또 검색에 들어갑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엔 좋은 거 한번 써보자 해서 로지텍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지텍의 크래프트라는 키보드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사실 같은 로지텍의 MX키스라는 제품을 먼저 보았는데, 크래프트 상세 페이지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고의 키보드라는 광고 문구가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저리 찾아보니 여러 편집 프로그램에서 호환된다는 저 동그란 노브, 저 친구만 있다면 마우스로 힘들게 조절하던 수치 입력이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그래 바로 너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아주 키감이 좋습니다. 뭔가 좀 쨍쨍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풀배열로 돌아오니 오타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를 30년 넘게 만지면서 손이 풀배열에 녹아들었나 봅니다. 블루투스와 유니파잉을 지원하고 멀티페어링 역시 3대까지 지원하는데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키보드의 백라이트는 손을 대면 켜지는 방식인데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신기한 느낌입니다. 화려한 LED 퍼포먼스는 없는데 실사용을 하다 보니 그거 별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키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달음에 작업실에 가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노브 이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많으신 분들에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저같이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에겐 이 노브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커스텀의 자유도가 높진 않아서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나이스한 키감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과감하게 집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키감이 좋습니다. 요즘 집에서 원격으로 작업이 가능해져서 집에서 작업을 꽤 하는 편이라 안 그래도 집에서 사용할 만한 키보드를 찾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내에게 혼나지 않으려면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또 사주지. 그러한 고로 작업실에서 사용할 키보드가 또 공석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옆에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슬쩍 보았는데요. 거기 있던 키보드가 바로 이 큐센 SEM DT35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키보드입니다. 이게 가격도 엄청 싸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이것만 썼었는데요.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그냥 이걸로 가자 해서 이번에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전에 쓰던 친구는 포트가 PS2여서 이번엔 USB 버전으로 구매했습니다. 써보니 역시는 역시네요. 엄청 조용하고 이 소리가 또 나름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 갑이라는 겁니다. 블루투스고 나발이고 역시 내 손에 맞는 키보드가 최고였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는 역시 이런 녀석을 써줘야 맛입니다. 이 키보드를 리뷰 영상에 담아도 될까 고민하면서 찾아보니 이거 은근 매니아층이 좀 있었습니다. 98년부터 삼성전기에서 최초 생산을 한 후 PC 주변기기 사업부가 분리되어 큐센 브랜드로 바뀌면서 20년 넘게 꾸준히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만듦새가 저가형 치곤 괜찮다 했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나름 게이머를 위한 키보드라 이런 장식 아주 멋스럽네요.
몸에 익은 키보드를 사용하니 아무래도 되게 편안하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했던 비싼 키보드들을 다 거치고 나서 결국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뭔가 좀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키보드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과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키보드 추천 2가지 제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다 싶은 제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써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다른 제품의 리뷰도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맛에 산다 오브제트였습니다.